를 인물과 말, 장면으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시사 랭킹쇼 금요 톱10입니다. 자,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 오늘도 나오셨고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사본부에서는 처음 모시는 장윤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3년 전까지는 뭐 거의 매일 뵀는데. 그러니까요. 예, 너무 반가워요. 네, 중국을 다녀오셨어요. 네, 그 사이에 중국에 3년, 북경에서 3년 살다가 올해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또 우리나라 이제 이게 민간 외교 사절로 가셨다 했더니 코로나 기간이라 봉쇄돼 계시다가. 네, 봉쇄. 아, 살벌한 기간 살다 왔습니다. 네, 귀국하셨습니다. 네. 자, 이게 장 기자님, 우리 제작진한테 네. 최영일 선배 팬이에요. 네. 그러셨는데. 맞아요. 네, 언론의 이 구력은 네. 장 기자님이 저보다 선배십니다. 아닙니다. 네.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 애청자예요. 근데 유일하게 금요일만 제가 못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금요일은 제가 이제 일정이 막 많아가지고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차를 타고 가지고 다닐 때는 이 프로그램 꼭 듣고 제가 중간에 저도 텔레그램 쓰거든요. 이거 대통령처럼 그래서 막 보냈잖아요. 이거 어떡해요? 카오디오로만 라디오 듣는 분은 올드 세대고요. 어머. 신세대는 지하철에서 다 이어폰의 앱으로 죄송합니다. 애청 프로를 듣고 있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뭐 할 수 없죠. 뭐. 네. 옛날 세대니까. 네. 아유. 자, 시사랭킹쇼 금요 톱10 장윤선 기자님 처음 모시고 바로 시작해보죠. 이번 주 말 분야 공동 1위 두 분이 이견이 없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이른바 이 내부 총질 문자 파문인데 인서트로 한번 저희 육성으로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당무에 대해서 더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싫어하셨다는 소문이 원치 않는 방식과 타이밍에 방증된 것 같아서 정말 유감스럽고요. 이준석 같은 아리들한테 정상배 소리 들을 만큼 허접하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늘 당내를 향해 동료를 향해서 모함하고 총질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때 총질한 게 사실이잖아요. 자,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얘기로 끝났고요. 여러 인물의 이제 목소리를 모은 겁니다.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권성동 직무대행, 국민의힘 직무대행, 또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라디오 인터뷰 포함해서 쭉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간단하죠. 내부 총질이죠. 이제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이 문자가 알려져서 유출되면서 파문인데 최진봉 교수님 그래도 말말말 꼽으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이건 국민 누구가 봐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처음 지금 인서트 들었던 게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당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 네. 그리고 윤석 대표가 처음에 징계받았을 때 뭐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지 않습니까? 당원은 수 안타깝다. 근데 속으로는 시원했던 거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부 총리라던 사람이 이제 어쨌든 좀 사라지니까 당이 잘 돌아간다. 이런 문자를 어떻게 보내실 수 있는지 아무리 사적인 문자를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대통령의 속마음과 겉이 너무 다른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면할 수 없고 이게 또 공개가 되면서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대해 신뢰감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적인 대화를 하더라도 어쨌든 다른 인물에 그것도 당 대표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저는 그 해명도 그래요. 이게 프라이버시라고 얘기하면서 권성동 의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대화를 나누는 주체가 대통령과 여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대표 권한대행이에요. 그 두 분이 프라이버시인가요? 그리고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분이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세요. 어디 식당 좋았습니다. 이러면 그 문제가 없어요. 내용은요. 지금 징계받고 6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된 대표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사적인 대화입니까? 아하. 그런 내용들이 공개된 것은 국민들한테 상당히 큰 실망이고 대통령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나 두 분 다 부재한 것도 논란이고 그래서 이견 없이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제 일파만파 며칠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자, 어제 울산에서 해군 진수식이 있었죠. 정조대왕함 김건희 여사도 모습을 보였는데 윤 대통령이 권성동 직무대행을 이제 만난 자리에서 당정이 하나가 돼서 동요하지 말고 잘해 나가자. 이건 이제 격려한 거고 같이 전용기를 타고 가면서 이틀 고생했네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한번 추정해 보면 문자 유출 때문에 한 이틀 며칠 고생했네 이런 이제 표현인데 요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별거 아니야. 뭐 그냥 우리끼리 주고받은 거 사고로 실수로 해프닝이야. 해프닝으로 나간 건데 그런 거 가지고 기죽지 말고 앞으로도 잘합시다.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용기를 준 것이다라는 이제 언론과 정치권의 구구한 해석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사태를 보는 국민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내부 총질이라는 충격적인 단어. 네네. 이것을 대통령도 쓰는구나. 누구를 향해서? 이준석 당대표를 향해서.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경찰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감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국민적 비판 여론도 있는데 이 와중에 대통령이 물론 사적으로 보낸 거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이제 최진봉 교수님 말씀처럼 그 내용은 대단히 공적인 내용이고요. 네네. 사실상 대통령이 당무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개입하고 있음이 드러난 전형적인 단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워터게이트 사건이 거짓말 때문에 뒤집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 대통령이 늘 기자들이 물었어요. 출근길마다 그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가 걸렸을 때 뭐라 그랬냐면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당무에 개입한 게 확인이 됐어요. 저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주 시간이 많았습니다. 네. 저는 사과할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최소한 제기된 이슈에 대해서 잘못했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매듭을 짓고 그 다음 단계로 다음 주에 휴가 가신다고 하니까 가뿐하게 정리하고 휴가 다녀오고 휴가에서 새로운 정국 구상하셔서 인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좀 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곧 100일 다가오니까 장기 비전에 대한 국민적 메시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온 거 보면 뭐 그 농담을 섞어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며칠 혼났겠네 뭐 이렇게. 저는 이 상황 인식이라면 매우 심각하다. 특히 여기에서 하나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으니 박순애 장관 음주운전 논란 있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임명할 때. 뭐 야당하고 언론한테 혼나지 않았냐. 이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청문회 없이 임명된.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 음주운전 논란이 딴 분도 아니고 교육부 총리이기 때문에 저런 분이 적합한 거야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야당 탓, 언론 탓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 문제가 고스란히 되풀이 반복되고 있다면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표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체보다도 상황 인식이 문제다.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했다 했는데 그러면은 사실 윤심은 여전히 권성동 직대에게 이렇게 힘을 실어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지만 사실 대통령실은 아주 부글부글한 상황이었다. 과연 그런가? 그러면 최 교수님, 대통령의 실제 속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계속 힘을 실어주긴 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장제원 의원하고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갈등에 뭐 수면으로 드러났다가 약간 가라앉았잖아요. 그게 저는 존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거기에 함께 돼 있고. 왜냐하면 이게 당권을 누가 지느냐 문제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초기에는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통령도 임시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길 바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빠르게 이걸 사고로 규정하고 본인이 대응체제를 쭉 진행해 가버렸거든요. 6개월은 확보한 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손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또 그러면 문제를 자꾸 제기하면 갈등 요소가 부각되니까 참고 있는 거죠. 조기 전대론이 좀 가라앉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시 부각할 가능성이 있다.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 대통령 입장에서도 당내 불만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이런 계속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에 뭐 7급으로 넣으려고 그랬더니 뭐 9급으로 넣어서 뭐 아쉽다는 등 10만 원 더 받는다. 최저임금보다 이런 얘기가 얼마나 또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민주당과 합의해 놓은 거 그거 다 뒤집어 가지고 그때도 논란이 많았고요. 이런 요소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힘을 실기는 어려울 거다. 다만 그렇다고 그 전용기 안에서 사람들 다 있는데 얼굴 붉히고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의 격려로 봐야지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힘이 계속 실리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조금 취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어젯밤에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정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렇다면 상황인식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민의힘 내부를 좀 취재를 해봤는데 그 비행기 안에 두 분만 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김기현 뭐 참모들, 김기현, 뭐 박성민 뭐 등, 뭐 박형수 의원 등이 있었는데 여러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별거 아니야.
라고 했다라는 내용은 권성동 측에서 나오는 얘기고. 해석이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쪽 사이드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대통령 그거 아니다.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이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무슨 입장인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체제로 6개월 갈 수 있겠는가.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배현진 최고 말고 2명이 더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최고위에서. 밤사이에 정치권은 정말 정치는 생물입니다. 네. 밤사이에 막 논의를 하다가 그중 한 분이 입장을 바꿔서 주말까지 좀 생각을 해보겠다.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 해서 아마도 다음 주 초에 국민의힘 의총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원내 행정실에서는 아직 결정된 거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사태가 이렇게 부글부글인데 의총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확인해 보면 그 반대에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새로운 지도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에 당권을 둘러싼 각계각전의 어떤 그 해석 싸움이 막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윤심은 무엇인가? 자, 드라마를 쓴다면 이틀 고생했네. 계속 쉬세요. 뭐 이런 분위기 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잖아요. 최영일 평론가의 말이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의 말. 내피셜. 드라마 각본으로 이제 쓴다면 대본을 이어가 보는 거죠. 진짜 압권인데요. 계속 쉬세요. 자, 그런데 이제 그간 이 두 분이 말이죠. 40년직이다 중마고우다. 윤 대통령이 이제 어릴 때 강릉 외갓집에 가면 옆집 소년. 둘 다 총명한 소년이었고 나중에 검사가 돼서 만나고. 그런데 이게 문자 어투를 보면요. 굉장히 충성심이 담겨 있는 굉장히 이렇게 윗사람을 모시는 듯한 어투예요. 실제 두 분의 관계, 윤 대통령과 권성동 직무대행의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어투가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상태는.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면요. 함부로 못해요. 아무리 친구여도. 제가 최영일 평론가하고 동갑이고 뭐 이러잖아요. 최영일 평론가 대통령 돼봐. 내가 최영일 평론가한테 최평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5급으로 꽂아줘? 막 이러실 거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 그래서 제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저는 안 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어려워요, 사실은. 아무리 친했어도 말이나 말투나 이런 게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렇지. 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옛날에 친구였으니까 그랬을 거다. 그렇게 저는 보지 않고요. 그리고 각자의 이제 길을 살면서 뭐 검사로서 살고 이쪽은 정치인으로 살았잖아요. 그 관계, 그 중간에도 막 관계가 뭐 가까웠고 이렇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친구였고 아는 분이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좀 막연한 사이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정치적 관계에서는 뭐 대통령과 원내대표의 관계니까 깍듯하게 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깍듯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 뭐 이제 취재해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열심히 공부하셨나 봐요. 그래서 일찍 됐어요. 사시가 1985년에 사시 27회로 됐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좀 천천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사시 33회, 6년 그다음에 있네요. 연수원 23기, 이제 94년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6년 선배인 거죠. 기수로 따지면 나이는 같지만 기수는 6년 선배인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반년 먼저 들어와도 선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일화를 들었는데 어느 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강릉 외가 뭐 누구고 아무개다. 근데 이제 권성동 대표는 기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권 검사와 윤 검사네요. 그렇죠. 그 시절 권 검사와 윤 검사 시절에 막 그랬던 건데 이제. 나이가 같고 그러니까 친구하자. 강릉 뭐 우리 외가고 뭐 이렇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6년이나 먼저 됐잖아요. 그래서 무슨 친구야.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후로 이제 한 분은 정치로 한 분은 이제 검찰 안에서 쭉쭉쭉쭉 자라오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40년 징계로 만난 거잖아요. 대통령과 집권당의 그렇죠. 대표로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관계 정립이 되면서 대단히 공손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평소에 잘하시도록 하고요. 자, 두 분에게 한 가지만 좀 예언을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 앞으로 향방인데
이준석 대표도 지금 자맹하면서 네. 뭔가 으쌰으쌰하고 있고. 자,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서 조기 전대가 열릴 것이냐. 6개월 이제 권성동 체제가 순항을 하고 그 이후에 뭔가 일이 벌어질 것이냐.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잖아요. 네. 그게 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장윤성 기자도 얘기했지만 2명이 더 같이 하려다가 일단 한 명이 좀 관망하겠다고 기둥이 했는데. 막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준석 대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준석 대표는 지금 그 대표직을 그만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 후면 돌아와야 돼. 그럼 비대위 체제로 가더라도 대표가 지금 있는 상태는 비대위 체제로 가기가 어려워요. 네. 그럼 최고위원회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거죠. 아예. 네. 그러면 대표의 권한도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대위 체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배현진 최고가 왜 갑자기 그만뒀겠어요. 조기 전대로 가기 위한. 그럼요. 비대위 체제로 일단 가면서 조기 전대 준비하고 조기 전대로 가기 위해서 지금의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안철수 의원 얘기도 좀 바뀌어서 그러니까요. 조기 전대는 아직 아니다 뭐 그랬다가 이 조기 전대로 얘기로 약간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장 기자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취재를 해보니까 우선 배현진 최고가 개인 생각으로 그만뒀겠냐? 아니다. 장제원, 네,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하고 상의하지 않았겠냐라는 얘기가 있었다. 네, 당연히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수순을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내부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번이 벌써 삼진아웃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입만 열면 사고 친다. 이 리더십으로 계속 6개월 갈 수 없다. 너무 불안하다. 투아웃으로 치는 겁니까? 3아웃 이미 지난 거죠. 이미 3번 지났습니까? 이미 3번 지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핵심에 윤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윤핵관. 그래서 근데 그러려면 이준석 대표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는 이 산을 넘을 수 없어서 아마도 이준석과 윤핵관의 일전이 조만간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비대위를 통해서 조기 전당대회 안 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주류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초선 의원들이 지금 그 입장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명을 받아서 20명이 넘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의견을 의총이 열리면 입장을 밝히겠죠. 그러면 네, 초선 의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부 개혁에 대한 이 권성동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재신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재신임 찬반 투표를 해서 찬성이 나오면 가는 거지만 반대가 과반이 넘으면은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권성동 대표 체제가 끝나면 새로운 대표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비대위를 또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대표 체제가 기냐, 비대위 체제가 더 기냐, 비대위 체제가 더 길어서 비대위 정당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고민이 비대위원장은 누구 모셔오나.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갔냐 진도가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휴, 이번에도 또 외부 인사. 아니,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요즘에 언론에 등장한 건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또 오시지는 않겠죠? 네. 또 일각에서는 그래요. 아유, 이제 외부 인사 안 된다. 내부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부에서 해도 문제, 외부에서 와도 문제. 자,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여권 얘기를 해서 균형 있게 좀 야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어제 큰 이제 고비를 하나 넘었는데, 자, 이 1차 컷오프 결과가 어제 나온 거예요.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어갑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통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고 또 다음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전국 정당화를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일화대에서 시, 중, 일, 관 열려 있었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광운식 의원과 함께 커다란 스크럼 짜서 이번 전당대회 대이변회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셨습니다. 고생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의 거취와 저의 단일화 문제를 저 혼자 통화로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8명의 후보가 3명으로 이제 압축됐고요. 좁혀졌고 이제 본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3인 3색인데 의견도 다 다르고 이재명 후보는 워낙 유력하기 때문에 상수였다. 그럼 두 변수가 누가 되느냐? 앞으로 그 2명의 조합이 또 어떻게 단일화하느냐 못하느냐. 근데 요 3명 최 교수님 예상하셨어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사실은 강훈식, 강병원 두 분 중에 누가 될까 이게 조금 강병원 의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강훈식 의원이 좀 의외이긴 해요. 근데 아무튼 두 분이 경쟁할 거는 생각을 했지만 두 분 중에 누가 될지는 사실은 좀 예측을 못했죠. 그 점이 좀 특이한 점이라고. 양강 중에 강병원 의원이 올라갈 것이다 유력했는데 강훈식 이제 의원이 올라갔고
또 양박중에도 네. 박주민 의원이 올라간다. 박용진 의원이 뭐 여론조사가 강하다 이런 얘기했는데 장 기자님 예상하셨어요? 저는 사실 박주민 의원이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박주민 의원이 떨어지고 막판에 이제 서른 다크호스론이 이제 또 막 돌았었어요. 그 중앙위원 저기 뭐 호남 쪽에서 동교동 쪽에서 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건 아니었던 걸로 그리고 사실상 전대 룰을 바꿨잖아요. 근데 그 영향이 상당히 있었다. 여론조사 30% 반영한 것이 상당히 큰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훈식 의원이 오늘 재밌는 얘기 하던데 이제 어대명이 아니다. 이대식이다. 이대식이다. 네, 이제 대세는 강훈식이다. 막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럴지 돌풍 일으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서 그 사이 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경찰은 또 수사 결과 발표한다. 주로 이제 이재명 의원 쪽이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어대명 분위기 속에서 친명, 뭐 비이재명계 혹은 반명계 철묘하게 균형이 최고위원은 4대 4예요. 이 균형은 참 황금률인데 어떻게 작용할까요? 아니 뭐 저는 이제 여기서 5명이 뽑히는 거잖아요. 3명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이제 이게 쭉 이름 올라온 분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저는 비명계에서 한두 명 정도가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는데 5명 중에 4명 중에 비명계 4명 중에 1명 내지는 많으면 2명. 실제로 이제 최고위에 들어가는 사람이 1명 또는 2명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거 물론 이제 그 최고위원은 사실은 그 여론조사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이제 그 작용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당대표 선거와 일정 부분 좀 연계될 수 있는 점도 있어야 왜냐하면 이제 힘을 실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작동을 하면 그 정도의 경우가 나오지 않을 거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장 기자님 그러면은 이제 당대표가 선출되면 지명직 최고위원이 2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5명은 선출이 되고 2명은 지명이 되고 여기에 이제 또 당대표 포함해서 9명의 이제 최고위가 그렇습니다. 지도부 체제가 되는 건데 친명 체제로 가는 겁니까 대세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근데 저는 이제 언론이 계속 뭐 친명이냐 반명이냐 뭐 또 비명연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그 제일 중요한 건 정당의 노선, 컨텐츠 그다음에 시대정신 뭐 이런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특정 개인을 중심에 놓고 무슨 파벌 싸움을 계속하는 방식으로 정쟁만 하는 게 옳으냐. 특히 이제 우리 정부도 그렇죠. 여당도 그렇죠. 야당까지 그렇게 되면 저는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도 보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똑같이 36%인데 무당파가 23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당파의 흐름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보니까 한 5주차 전부터 20대, 30대, 40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무당층이 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다 꼴보기 싫다. 정말 너무 싫다. 이런 국민적 정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집권이 가능한 대한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컨텐츠의 파워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내용이 있어야지 국민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 같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경제 위기가 심각하고 안보 위기가 심각한데 끊임없이 내부에서 누가 당대표 할래 그래서 누구 편 몇 명 할래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싸운다면 국민들이 다 떠난다. 그래서 저는 좀 대단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위험한 정치 시대에 표대가 좀 제대로 되려면 민주당이 좀 깃발과 그다음에 깃발에 맞는 노선을 좀 분명하게 설립하기를 좀 기대합니다. 제1야당의 시대 정신을 기대한다. 이렇게 정치 혐오가 확산되게 하면 안 된다. 장 기자님께서 잠깐 뭐 정당 지지율 여야 언급해 주셨는데 동률이고 아까 일부에서 저희가 갤럽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렸으니까요. 저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국갤럽이 26일에서 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끝으로 시간이 다 갔어요. 아이고, 오늘 원포인트 레슨 또 어떡합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이 오늘의 인물 꼽아주셨는데 한 달 만에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를 시작했다. 울산의 이제 진수식에서 진수줄을 금도끼로 딱딱딱딱 4번 만에 잘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특별히 본 거 없고요. 뭐 거기 공식 행사니까. 보세요.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났는데. 그러니까 너무 기사를 많이 쓰셨더라고. 근데 공식 행사니까 뭐 대통령 분이 가는 거 그리고 진수식이 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이제 그걸 다 잘라요. 네, 전통이라 그 전에 대통령 부인들께서 다 하셨고. 특별한 것은 아니다. 네,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랜만에 나오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주목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사진도 함께 공개가 됐어요. 피커 사진이라고 그래서 20년 전 사진. 20년 전 사진도 공개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다시 활동을 시작하신 게 아닌가. 근데 우려는 있습니다. 어쨌든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와중에 팬카페 회장 여기 뭐 인터뷰도 오고 그랬던 이제 강신업 변호사 사퇴했어요. 네. 그럼 좀 이제 이 팬카페 논란이 많이 줄어들까요? 글쎄 저는 팬카페 논란은 줄어들 수 있지만 강신업 변호사의 발언은 좀 더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네네. 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의 그 변호인을 맡게 되면서 또 뭐 상세한 내용이 어제 오늘 또 보도가 되긴. 이준석 대표의 반대쪽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20년 전 공개된 사진 관련해서 제가 어제 밤에 KBS 최영일의 시사본부를 위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아니 별건 아닌데요. 네. 그 토키로 사토 교수, 그 도쿄 예술대 교수가 공개한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그쵸. 예술 분야 교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예, 근데 그 교수가 이제 사진 전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교수가 이제 과거에 그 한국에서 뭐랄까, 하나의 전시회를 했어요. 부산에서 뭐 이제 큰 카메라를 위해 설치해가지고 네네. 그걸 촬영하면서 이제 서울시립미술관까지 오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네네네. 이때 이제, 한국 측 하나의 실무 파트너 중에 한 명이 김건희 여사였던 거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로 어땠는지 당시에 그 사토 교수가 느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상, 뭐 이런 게 어땠는지 좀, 물었었는데, 예,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보니까 2002년에 이제 작업을 같이 했었고요. 그때 이제 한일 월드컵 막 시즌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했었는데 뭐 큰 인상은 없었다. 그냥 그 뭐 다 젊은 20대였는데. 네네. 참 예뻤다.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자기는 이제 좀 놀라운 거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뭐 그립고 뭐 이래서 그랬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반향이 큰 것에 대해서 대단히 놀라고 있는 중이다. 네네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보통 한국에 이제 활동하는 아티스트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데 제가 이제 그분이 아침에 또 새로운 동영상을 또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이제 차림이 좀 독특하시더라고요. 이제 지금 뭐 사토 교수 페이스북 들어가면 보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여염치 않은 그런 이제 복장으로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사진을 공개한 박유화 교수가 또 이제 논란의 한 복판에 계신 분이기도 하고, 뭐 자꾸 줄리하고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는 분이었으니까 당연히 일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건 몰라도 기획전시 분야에서는 예술가와도 교류가 그렇습니다. 있었고. 대단히 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본인의 허위 경력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클리어하지 않은 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듭을 짓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제기된 의혹, 제기된 경찰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결론을 내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국민적인 질문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20년 전 심층 취재까지 하는 것으로 시간이 좀 넘어갔지만 시사 랭킹쇼 금요 톱10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 장윤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